자, 지금 이게 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또 연일 저가를 좀 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가량해서 거의 2%를 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많이 무너져 있어서 지금 요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나오기 조금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왜 하락을 하느냐? 이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지금 시장 종합을 딱 펼쳐보면은 외국인들이 겁나 팔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지수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외국인들 나중에 또 보여줄 건데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규모가 그렇게 만만찮은 규모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3개월 정도 연속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좀 많다고 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예전에는 좀 금투세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뭐 지금은 또 상법 개정이다. 뭐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외국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지금 다른 나라 시장보다는 매력도가 낮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놀이터기도 하고 외국인들 자금에 의해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편이다 보니까 외국계 자금을 계속해서 쫓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좀 다뤄보자고 생각을 좀 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자, 하여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구독은 눌러주시지 마세요. 지금 구독 누르지 마시고 내용 한번 보시고 내용이 좀 만족스러우면은 그때 눌러주셔도 되니까 지금은 누르지 마시고 내용 한번 끝까지 쭉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면 그때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자면 오늘도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지금 외국 투자사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지금 한국 주식이 초특가 세일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라고 불리는 돌턴 인베스트먼트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 행동주의 펀드 얘네가 1999년도에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투자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지금 한국만 내림세로 너무나도 저평가다. 상법 개정안 기대감도 돌고 있고 뭐 돌턴 같은 경우에는 뭐 소액 주주한테들 다 기회다라고 하고 있는데 막상 시장 지수는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발언을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뭐냐면 저평가된 기업에 딱 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뭐 주주 환원이라든지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단기간에 끌어올려가지고 엑시트하고 나오는 이런 펀드를 행동주의 펀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펀드들이 지금 한국이 저평가니까 지금 매수해서 막 주주 가치 환원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단기간으로 급등하면은 우리 이거 팔고 나오고 싶다. 약간 요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저평가 주식을 찾는 투자사에서 이렇게 한국 증시를 저평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지금 시점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eeply discounted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특가 세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썸네일에도 걸어놓은 빅세일처럼 초특가 세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너도 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는 이 상법 개정안,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금투세라는 거는 어느 정도 폐지가 확정이 됐다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다른 문제로는 이 상법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법에서 뭐, 어떤 게 문제냐, 이걸 좀 같이 살펴볼 건데,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보시면은 제 382조의 4만을 보시면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법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주주를 위해서가 아닌 회사를 위해서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죠. 물적 분할이랑 쪼개기 상장, 뭐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이 회사 특정인들만을 위한 행위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한국장이랑 좀 많이 대비되는 게 미국장인데 미국장은 쪼개기 상장 전혀 없죠. 주식 소각, 애플 소각량 맨날 하죠. 자, 여기 그래프를 좀 보시면 자, 지금 애플에서 2013년부터 2023년도까지 소각한 양을 가져온 그래프인데 이걸 좀 같이 보면 이 13년부터 계속해서 소각을 해가지고 누적된 값이에요. 자, 13년도 때 259억 주가 있었죠. 근데 이게 계속 소각되고 소각되고 소각되다 보니까 157억 주로 바뀌었습니다. 이만큼이 지금 10년 안에 거의 뭐 한 반토막 수준으로 났죠. 자, 그래서 소각 비율을 보니까 총 39%를 토막 내버렸습니다. 소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애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애플 주식은 계속해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한 주 한 주당 퀄리티가 계속 높아지는 주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은 이 소각 자체도 잘 안 해요. SK 하이닉스조차 지금 소각을 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 굴지의 대규모 기업들도 소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 증시에서는 그나마 이런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기업이 포스코가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꾸준한 소각은 포스코가 유일하게 되고 있어요. 자,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주식 소각을 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한 차례 소각을 했었죠. 그리고 2024년에는 총 200만 주를 또 소각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추가로 올 그래프에는 8,257만 1,230주로 총 주식 수가 감소돼 있다고 찍혀 나오게 되겠죠.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이력 같은 경우도 2001년부터 초반에 좀 하다가 중간에는 또 없었어요. 중간에 없다가 이제 또 2022년 들어서 또 조금씩 또 하고 있는 규모긴 한데, 여기에 소각뿐만 아니라 이제 자사주 취득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그래프가 더 있긴 하지만 좀 잘라왔어요. 2020년도, 2021년도 때도 금전신탁으로 자사주 취득을 했고, 그리고 2024년도 올해는 직접 취득으로 따로 했었죠. 직접 취득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매수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막 주주환원 정책 하겠답시고 그 다른 증권사랑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나중에 닦아보면은 이 자사주 매입 안 하고 그 다음에 계약 취소로 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직접 취득을 하면서 이 직접 취득은 무조건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주주환원 정책에 좀 진심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지금 신저가를 쓰고 있죠. 지금 오후 12시 50분 기준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신저가를 좀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소각, 뭐 매입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당장 시장에서는 그거를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면은 결국에 지금 당장은 외국인이 팔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러니까 외국인이 국장의 주인이고 국장이 외국인 놀이터라는 말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통 외국인이 현물 팔 때는 선물 해지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해서 현물을 매도하고 약간 이런 플레이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유난히 현물 팔고 선물도 팔아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도 국장의 매력이 없는데 나중에도 국장이 매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별 투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아 제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선물 기준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팔아 제꼈습니다. 지금 금융투자에서는 뭐 선물 매수를 굉장히 많이 때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일단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과 현물 동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많은 매도세의 대부분의 물량은 뭐 삼성전자겠지만 뭐 우리나라 지수가 삼성전자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삼성전자도 매도를 좀 멈춰줘야 지금 우리나라 국채이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도 지금 엄청나게 저점을 쓰고 있어요. 지금 7월까지만 해도 88,000원이었는데 지금 뭐 거의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외국인이 이때 계속 매도를 했어요. 계속 쭉 매도하면서 시장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도 밀리고 다른 이차전지도 밀리고 굉장히 많이 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이제 포스코홀딩스 외에 다른 종목들도 몇 개 보유하고 있는데 걔네들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도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뭐 빨간불이 들어오는 애들은 개별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수혜를 받아서 올라간다는 종목이라든지 그런 애들 위주로만 올라가고 그 외의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1 종목만 올라가고 1,400 종목이 빠지고 있죠. 코스피도 보시면은 142 종목이 오르고 779 종목이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약세인 시장이에요. 옆 동네 보면은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0.2%도 안 빠졌죠. 상해 같은 경우에도 0.06%밖에 안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난히 좀 이상하게 많이 빠져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좋게 보는 시장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도 지금 좀 그런 것 때문에 거래 대금 없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참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국인이 단순히 계속 던지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밑에 받쳐주는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그런 것 때문에 포스코 빠지고 다른 종목들도 다 빠지고 에코프로도 빠지고 특히나 셀 기업 중에서는 삼성 SDI가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잘 치고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없는 종목들에서는 좀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말하면서 좀 많이 무거운 소식들인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도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단기적인 문제는 뭐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화재건도 일단은 일주일 내에 복구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 고정비가 나가는 부분에서 회사의 단기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더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어제 하락으로 단기간 마무리되고 다시 반등이 나와줬어야 이 화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또 이렇게 포스코홀딩스가 추가적으로 빠지는 이유는 뭐 이제 해외 증시 항생 지수 때문이죠.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지금 이제 막 10조 위안 투입한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나라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으로 쓰인다고 하면서 시장 지수는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도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당장의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막 반등이 불꽃 반등이 나와. 그럼 차라리 이때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가 흔히들 시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하는 이유도 떨어지는 칼날 잡다가 거기에서 베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떨어지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굉장히 신중히 거로 하셔야 되고 확실하게 추세를 돌렸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0만 원 선에 돌파했을 때 제 채널 영상 제일 초기 보시면은 이 장기 이평선이랑 40만 원을 돌파했을 경우에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추세 전환이 분명 처음에 이루어져야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추가 매수는 굉장히 신중을 가하셔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단기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좀 주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굉장히 좀 민감해 있는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결국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었고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키는 게 제 채널에 만든 취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수익을 단기간으로 잠깐 챙길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조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단기간으로 좀 보기에 좀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종목을 딱 하나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야기만 들으러 오신 분들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주셔도 되시고요. 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챙겨볼 수 있겠다 하는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 매매로 여러분들이 좀 볼만한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알테오젠을 왜 말씀드리냐면 장기간으로 상승을 좀 많이 해온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으로 보기에는 주가 수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알테오젠이 이만큼 오른 이유가 뭘까? 바닥권에서 이만큼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를 지금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포트에 제가 좀 적어드렸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1위 기업이죠. 그리고 바이오텍 기술 이전으로 최근에 다이치 산교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 다이치 산교의 에너투라는 약물에 대해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개발하고 제형 변경을 하는 기술 계약으로 인해서 독점 계약을 했죠. 자, 그래서 초기 계약 금액은 300억 원을 받았고 이후에 이제 각 국가별로 품목 허가랑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은 이 마일스톤이라는 거를 수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일스톤 규모가 4천억 규모라서 좀 대형 계약이 체결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머크라든지 그런 기업들에서도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23조 규모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테오젠 투자하실 때 어떤 포인트를 두고 앞으로 어떤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 위치가 다소 높지만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모멘텀으로 뭐가 있냐면 내년 1월에 2025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텍 중에서 굉장히 제일 큰 행사거든요. 이 행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업사이드가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리는 이 핑크색 음영 있죠. 이 핑크색 음영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거래대금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N2 공급 계약이 체결됐을 때 거래대금이 1.18조 원이 터졌어요.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러면서 길다란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기준봉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볼 거냐면 이 기준봉의 종가 있죠. 43만 7천 원. 이 43만 7천 원을 깨지 않는다는 선에 이 43만 7천 원에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할 거고 약간은 좀 눌린다고 생각을 하면 40만 원을 딱 2차 매수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차 매수가는 43만 7천 원 부근, 그리고 2차 매수가는 40만 원 부근에서 2차 익절 최종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능성을 1차 매수하고 나서 날아가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매수가를 같이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차, 2차 매수하면은 익절가는 46만 원까지 한번 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1차 매수를 했을 때 바로 날아갈 때는 46만 원이거든요. 근데 2차 매수를 진행하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할 경우에는 개인 평단에서 3에서 5%까지는 좀 홀딩을 하시고 이때부터 분할 매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손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3만 7천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한 다음에 38만 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려왔을 때 비율을 좀 더 태워야 되기 때문에 1차 매수 때는 여러분들 보유 비중이 한 5%, 2차 매수부터는 한 10% 정도 태워보시고 딱 15%까지만 들고 가신 다음에 단기 매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1조 이상 기준봉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기준봉이거든요. 이거는 꼭 참고해 보시고 지금 기준봉의 종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가 부근에 오면 1차 매수, 자, 그리고 40만 원 부근에 오면은 2차 매수, 그리고 38만 원을 깨면 그때 손절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뭐 스캠 기업도 아니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의 기술력도 매우 우수한 기업이고 실질적인 계약도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테오젠 지금 주가 상태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준봉만 잘 참고해서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단기간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는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좀 마음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 이러한 단기 매매로 좀 여유 자금으로 추가 매수할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단기 매매로 이렇게 따라오셔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면은 그나마 손실 규모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생각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기로 한번 트레이드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은 매 영상마다 보일 때마다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장기간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주주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